내지는 이제 메타포. 언유법이라는 게 뭐냐? 뭐 언유, 뭐 비유적인 표현, 뭐 상징적인 이야기, 뭐 설화, 일화, 우화, 언유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 간접적으로 특정한 메시지나 암시를 주는 방법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사람들은 직접적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비판적인 그 사고 때문에 거절이나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메타포는 그 논리적인 비판적인 의식적인 저항을 비켜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우회적인 표현,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말이 바로 이제 언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그 효과도 있고요. 이거는 뭐 상담 치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교육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해요.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1차 내담자를 상담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치료 작업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2주차 정도의 이제 치료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2주차 사이에 뭘 준비하느냐면 그 내담자에 맞는 메타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메타포. 네. 그 메타포를 한 두 가지, 세 가지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내담자를 완전히 치료하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언유와 체면이라는 책 있죠? 네. 그 책 사셨나요? 아니, 아직 못 샀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많은 메타포들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 메타포를 좀 공부해 보시고 아 이렇게 치료를 하는구나 그리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언유의 설계를 보면은 이건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자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하는데 그 중간에 언유를 활용한다는 거죠. 언유.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치료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내담자 현재 상태의 또 다른 예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의 예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언유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발표에 대한 어떤 긴장, 떨림, 뭐 부담감,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 그 사람에게 발표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 중간에 언유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언유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발표를 하는 것은 어릴 때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두 번, 세 번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보면은 걷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나게 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자, 발표를 잘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처음에는 앞에 나오면은 머리가 하얘지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도 하지만 두 번, 세 번 나와서 말을 하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1대1로 친구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게 되는 법이죠. 그럼 느낌 어때요? 그렇게 하니까? 설득력. 자, 발표하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화병에 걸린 분이 막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화병. 화병에 걸려가지고 막 답답하고 막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막 뭘 때려 부수고 싶고 막 이런 느낌 강한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분에게는 어떤 메타포를 돌려주면은 그 화병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메타포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댐 두 개, 수로가 없는 상태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어떨까라는 거죠. 자, 수로가 없이 댐 두 개 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 댐 두 개는 어느 순간에 터져버릴 겁니다. 근데 물이 어느 쪽으로 터질까요? 아마
댐이 강한 쪽보다는 약한 쪽으로 댐속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도 지금까지 슬픔이나 아픔이나 분노 또는 두려움, 불안,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참고 참다 보니까 댐에 물이 쌓인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댐속이 터져버릴 것처럼 지금 제 마음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수도 있고 화를 내고 싶을 수도 있고 펑펑 울고 싶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더 발전하면은 선생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표출이 되겠죠. 술 먹고 주정을 부릴 수도 있고요. 뭐 가까운 가족한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댐속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댐에 수로를 만들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마음도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도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첫 만남 훈련을 해서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발성이나 웃음 훈련을 통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크게는 체면 NLP를 활용해서 이렇게 쌓여있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억압된 마음을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야만 댐이 터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터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한번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 어때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뭐 보면 우울증도 그렇고 분노 조절 장애, 불안, 뭐 또는 슬픔, 뭐 이렇게 다 이제 화병의 일종인 화병을 이제 댐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자,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썩어버리겠죠. 자, 마음도 오랫동안 표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마음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웅덩이에 물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흘러야 됩니다. 마음이 흐른다는 이야기는 이런 뭐 NLP 상담 코칭을 받거나 또는 우리 일요일 하는 오전 10시에 첫 만남 치유 스피치 훈련에 참가해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또는 소리를 지르고 크게 웃거나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메타포.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수긍을 하죠. 자, 그런 어떤 웅덩이 비유. 또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뭐 남의 눈치를 보거나 너무 긴장되거나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거나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대인관계 안 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메타포를 들려주면 좋으냐? 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참 절묘하죠. 자, 지금 제 마음 안에는 미운 오리 새끼 속성도 있고 백조의 속성도 있고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운 오리 속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가 오리도 눈치를 보면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백조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화했나요? 자, 더 이상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자기답게 저 하늘로 헐헐 날아가는 그런 꿈을 실현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미운 오리 새끼 속성이 커져서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지만,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죠. 자, 우리는 우리고 나는 나다라는 그 새로운 백주의 믿음처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구나. 나는 나대로 온전한 가치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온전히. 맥주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공감을 하죠. 자존감의 문제, 미운 음식. 그러니까 선생님이 치료를 할 때 이제 그런 메타포적인 이야기나 메타포적인 표현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또 많이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메타포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예를 한번 봐볼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 있는 고등학교 어떤 여학생이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이 고등학교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키워진 거예요. 할머니한테 키워지고 부모랑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오로지 부모처럼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그때 어떤 메타포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 육체적인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영혼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걸 메타포를 들려주는데, 자, 이렇게 질문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삶을 마감을 해야만 나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애벌레의 삶도 살고 나비의 삶도 산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삶을 마감을 해야만 영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흘흘 날아간 것처럼 할머니 또한 영혼의 나비가 돼서 흘흘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할머니 단지 모습만 바꾼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낌 어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라고 메타포를 써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오래된 옷을 갈아입는 것과 비슷해요. 오래된 옷을 갈아입는 것과 비슷해요. 오랫동안 옷을 입으면 옷은 어떻게 되죠? 옷은 누더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영혼이 입는 옷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입는 옷이다. 영혼이 오랫동안 육체를 입고 살다 보면은 옷이 누더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누더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영혼은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한 번은 옷장을 갔다 오는 것처럼 저 우주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육체란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우주를 다녀오기 위해서 떠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영원히 또 우리 손녀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체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에너지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할머니는 항상 옆에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포들은 이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슬픔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사실 그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할머니한테 키워졌는데 할머니가 없어져서 막 상실감에 외로움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외로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메타포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믿음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인간관계 믿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부부 상담을 제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서 믿음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뭐 재결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상담을 할 때
그것도 이제 사람 봐가면서 물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이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한테 마지막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부부관계의 믿음 신뢰가 깨진다라는 것은 유리창이 깨진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다시 붙이는 게 쉬울까요? 예, 깨진 유리창을 다시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의 믿음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다시 믿음 신뢰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어쩌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되게 긍정적이죠. 선생님 듣기는 어때요? 훨씬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혼하세요 이제 이렇게 돌직구를 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타포를 이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메타포. 그리고 어떤 실현 고난에 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사업도 망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을까요? 막 이렇게 고통, 실현, 고난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실현 고난은 또 다른 뭐 어떤 행복이나 또 다른 성공이나 뭐 또 다른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주는 뭐 좋은 신호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돌직구로 이야기하기엔 또 힘이 들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포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비가 오면 땅이 많이 굽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심한 만큼 더 마음도 단단해지고 삶도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자, 선생님이 이 세상에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이 아픈 거예요. 종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종은 더 많이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이 많이 아파야만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상에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메타포들. 그리고 파도가 거센 파도 속에 사공이 유능해지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그 말처럼 인생의 거센 파도,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 고통이 있는 힘을 유능한 인생의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메타포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라는 거죠. 네. 언어에 그 메타포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말을 할 때 메타포가 들어가면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 훨씬 더 강한 어떤 느낌, 훨씬 더 어떤 무의식, 잠재의식에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NLP를 잘 하려면은 메타포의 달인이 돼야 돼요. 이 합법 중에 다 좋은데 메타포가 가장 많이 훈련돼야 돼. 네. 어떤 설명을 하면 그냥 메타포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 메타포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메타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메타포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려면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매일 주제마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십 번. 그렇죠. 메타포 수집광이 돼야 돼요. 아, 네. 메타포 수집광이 돼야 돼. 네. 목표 수집가처럼. 저는 어떻게 해서 메타포를 잘하게 됐냐면요. 네. 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글쓰기를 했는데 네. 아침에 제가 보내는 글 있죠. 네. 대부분이 메타포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없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거의 90%는 메타포를 활용해서 글을 쓰죠. 메타포를 일단 수집을 해. 아, 수집을 해. 그 메타포를 활용해서 글 쓰기를 했어요. 그걸 한 2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떠오르는 주제가 있을까? 그렇죠. 그 무의식 속에서 그냥 주제가 떠오르죠.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고급 NLP를 배우고 뭐 NLP 마스터 트레이너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 따놓고
이 훈련을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는 그 트레이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전혀 강의하라면 강의를 할 줄 몰라. 뭐 하나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을 못해. 써먹질 않고. 근데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NLP 모든 이론 하나하나마다 메타포가 들어가줘야 돼. 메타포를 수집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 스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과제를 냈는데,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뭐 꿈도 주제고, 사랑도 주제고, 아픔도 주제고, 뭐 우울증도 주제고, 뭐 불안, 뭐 스피치, 발표 불안, 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내 남자의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주제마다 메타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메타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꼭 뭐 내용을 다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목이라도 써놔야 돼. 자존감 하면 미운 오리 새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 자존감에 미운 오리 새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의항과 호수 제가 만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항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항은 깨져버릴 겁니다. 호수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파문이 일단 말 거예요. 자, 우리 마음도 의항과 같은 작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호수 같은 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의항과 같은 마음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호수 같은 마음이 될까요? 바로 자기 사랑이 부족하면,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애정 결핍, 이런 사랑의 부족의 상태에서는 의항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호수 같은 마음이 된다니까요. 우리한테 뭐 어떤 힘든 사건이나 경험이나 힘든 상황이나 또는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나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돌멩이 한 대 얻어맞는 거죠. 내 마음이 의항 같으면 깨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프죠. 참지 못할 만큼. 호수 같은 큰 마음이라면은 조금 파문이 일단 말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항 호수로 풀 수도 있고요. 네. 좀 느낌 어때요? 쉽죠? 근데 또 위로가 되네. 제가 또 개구리하고 코끼리로 또 메타포를 풀어. 개구리가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죽어버릴 겁니다. 코끼리가 돌멩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끔하다 말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면은 개구리 같은 작은 마음이 돼가지고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불평 불만을 하거나 또는 힘든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럴 경우에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즉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그런 걸 들어도 그저 그렇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돌을 던지는, 즉 비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일까요? 내 마음 개구리 같은 작은 마음이라는 게 문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화법이에요. 이런 메타포를 써주면은 사람들이 와, 지금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도 이렇게 제가 지금 세 가지 메타포를 이야기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의항과 호수, 개구리와 코끼리. 더 많은 메타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수집하기 나름이죠. 네. 그렇게 이제 주제별로 수집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꿈, 목표에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이런 메타포를 쓸 수 있어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야 될 목적지 없이 길을 가다가 큰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 아마 너무 아파서 울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 에베레스트 산맥이나 또는 뭐 설악산, 지리산과 같이 높은 산을 올라야 되는 그런 등산객이 큰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을 때 느낌 어떨까요? 아마 그저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는데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겠지만, 큰 목표를 가진 상태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당연히 뛰어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이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꿈이 아주 크면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좀 느낌 어때요?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 메타포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어떤 설명을 할 때
그냥 목표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메타포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는 느낌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떤 긴급성에 대한 중독과 장기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또 이제 구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이런데 또 이제 메타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보면은 나의 애가라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기억은 자,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장기적 목표 결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메타포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가라 강을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을 따라 항해를 하다 보면은 큰 바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 바위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배를 젓다 보니까 저 20m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은 심리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관계의 추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추락을 하면서 깨닫죠. 내가 저 강에 상류에 있을 때 내가 전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됐는데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내가 그 항해에 어떤 목표를 설정했어야 됐는데 왜 못했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강의 상류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급한 물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급한 그 바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성길당 떨어지로 추락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책에 놓는 겁니다. 느낌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급한 거 중심으로 긴급성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뭐 사실 솔직히 긴급성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메타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간 관리에 대한 메타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상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큰 상자. 자, 이 큰 상자에 먼저 물을 붓고, 자, 모래를 붓고 작은 돌을 넣으면은 큰 돌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반대로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사이에 작은 돌을 넣고 또 그 사이에 모래를 넣는다면 마지막에 물까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상자처럼, 이 항아리처럼 24시간이라는 시간 항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24시간 시간 항아리에 물과 같은 사소한 일을 먼저 넣고 또 모래와 같은 또 사소한 일을 넣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또 작은 돌을 넣는다면 정작 인생의 소중한 큰 돌을 넣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 항아리에 큰 돌을 넣어야만 마지막 물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큰 돌은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지. 우리 인생의 큰 돌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인생에 아주 소중한 인생의 큰 돌은 뭘까요? 네. 자, 내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자, 내 마음의 평화와 어떤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이라든지 또는 종교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일 수도 있겠죠. 또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족 행복과 관련된 역할,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커리어 관리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위한 그런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돈을 재투자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활동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휴식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이 세상에 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큰 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활동들을 24시간 이내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 24시간 시간 항아리 속에 그런 것들이 영원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지 않지만 그 컨트롤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시간 관리해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좀 느낌 어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타포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고 뭐 치료일 수도 있는데요. 메타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빨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NLP도 전부 메타포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NLP 개념부터 시작해서 뭐 NLP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뭐 모든 NLP의 그런 부분적인 설명들을 메타포를 활용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해버리면 어렵죠. 그래서 그게 이제 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다채로운 메타포 수집 강의를 해야 된다. 네.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메타포는 널려 있어요. 이 카톡이나 이 뭐 핸드폰 내에도 널려 있고요. 뭐 TV 뭐 이런 드라마도 메타포가 될 수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명언집을 사서 보면 명언집에도 뭐 다 메타포적인 이야기, 속담, 기본 이런 것도 메타포잖아요. 메타포는 엄청나지. 정치인들은 거의 메타포를 가지고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정치적인 언어를 한번 잘 연구를 해보라고. 대부분 메타포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넘기지 말고 메타포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메타포를 기록하고 막 수집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이제 다음 주에 SOM 들어야 되겠네. 예.